네, 이 젠슨왕 CEO가 블랙웰의 수요는 강력하다고 말하면서 AI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 반응은 좀 미미했던 편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중 우리가 기다렸던 이벤트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사실 많이 다루긴 했는데 선영 대표님의 시선으로 분석해 주시죠. 새벽에 방송에서 나오자마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좀 차분하게 좀 몇 번 좀 둘러보면서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사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딱 중요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대감이 너무 과했는지 아니면 기대감을 좀 낮추고 있었는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연 실제로 발표된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인가, 과연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이제 수치가 발표될 것인가, 사실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다행히 최근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월가의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온 느낌이 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사실 느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섹션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예측치를 맞췄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이제 예측치 미달로 나온 그 섹션을 보면은 네트워크와 게이밍 쪽 매출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70에서 한 71%대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장외 시장에서 조금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콜을 하면서부터 다시 주가가 끌어올렸고, 그래서 지금 플러스권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이게 각자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게이밍 쪽은 아마 컴퓨터 조립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그 칩이 원래는 이제 게이밍용 칩으로 되게 좀 유명했었죠. 근데 게이밍 자체가 일단 전반적인 어떤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 총 이익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73.5%가 나왔는데, 이게 70에서 71%대로 떨어졌다. 요것 때문에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반문하죠. 과연 매출 총 이익률을 70%대로 맞출 수 있는 업이 회사가, 몇 네. 개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될 때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숫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매출하고 나서 70%가 남는 그런 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73에서 71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2%포인트 차이 아쉽긴 하죠.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70%라는 걸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절대 나쁜 실적 발표는 아니다 해서 총평 자체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젠슨왕 CEO가 이제 블랙웰에 대한 이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작년 연말쯤 우리가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발열 문제도 있었고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블랙웰을 가져간 어떤 다른 시스템에서 뭔가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도 나와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 어차피 엔비디아 농담 좀 섞어가지고 엔비디아 직원들은 거의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해결이 됐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결됐다라는 기사는 또 안 나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기사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괜찮았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생산만 좀 잘 해주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TSMC인데, TSMC도 이제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끼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삼성전자가 근데 파운드리가 좀 뭔가 정상 궤도로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일단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지난 모델이었었던 호퍼에서 이제 블랙웰로 전환 자체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과도기적 구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예전 거 쓸까? 새로운 거 쓸까? 새로운 게 압도적으로 좋으면 쓰겠지만, 이게 또 새로운 게 확보도 어렵죠. 생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기존 거랑 비슷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사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건데, 비슷한 예로 이제 삼성이 레거시 반도체를 빨리 버리고 이제 HBM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삐끗삐끗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모델 있죠. 루빈 모델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블랙웰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고, 그리고 젠슨왕이 지난번에 새로운 모델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환이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등 기업이다
보이다 보니까 좀 억지로라도 좀 핑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도 괜찮았고 향후 방향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주 주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냈어요. 특히 가장 큰 연결고리가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만 원 선을 좀 이탈하기도 했는데 국내 반도체주들의 약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반도체주는 주가가 굉장히 좋아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주의 주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좋아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괜찮았죠? 그리고 오늘 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K칩스법도 통과됐거든요. 되게 좋아 정상인데 오히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수급이 뭔가 아직 원활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현재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가가 좀 애매한 게 정상적이죠.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더 강한 흐름을 기대했었던 수급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강하지 못하니까 좀 차익 실현을 같이 좀 섞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주가 밀린다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주를 우리가 사실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힌트를 사실 오늘 준 게 맞습니다. 유일하게 찜찜한 거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한테도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K칩스법이 뭔가 조금 이제 여기 영향을 주지 못한 거는 K칩스법에서 이제 뭐 세제가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25% 관세 그 이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투자는 그대로 좀 이어가야 되지만 반도체 쪽의 이 관세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조금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칩스법도 통과되긴 했지만 향후 관세가 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최근 AI 관련주들 전반이 반도체뿐 아니라 뭐 전력, 설비, 에너지원까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좀 마이크로소프트발 데이터 센터 축소하겠다는 뉴스도 있었고 뉴욕 증시 전반에 대한 좀 고평가 논란까지도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좀 AI 반도체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렌탈을 취소했다는 그 내용이 신경 많이 쓰이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렌탈을 취소해도 누가 가져갑니다, 그거.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공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실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 데이터 센터를 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만 발생하면은 누군가가 그걸 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본인들 스스로 뭔가 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최근에 또 아마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과 좀 발맞추기 위한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떨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수십 %씩 성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성장세가 이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사실은 뭐 여전히 80%라는 엄청나게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각자 뭔가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 AMD가 바보여서 엔비디아 못 쫓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돈을 아무리 붓는다 하더라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들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단기간 내에 빨리 이제 엔비디아 따라잡힐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AI라는 이 테마, 이 업종이 오래 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업종들이 이미 수십 가지예요. 제가 대충 조사만 해보더라도 뭐 액침 냉각도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관련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열이 발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칩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일반 액체라 생각하시는데 액체가 아니고 이제 기름 같은 곳에 담그는 거예요. 아니, 칩을 담궈가지고 이제 낮추는 방식도 있고 뭐 뿌려서 이제 딱 그 부분만 뿌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각 방식대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를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동그란 이제 타원 형태의 이 센터에 넣어가지고 바닷물에 잠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아마 기술 개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관련주가 수십 가지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 업종이 단기간 내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정말
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을 좀 이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업종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전력 관련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 네. 네, 이게 좀 저도 살펴보니까 확실히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에너지 소율, 전력 소비가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5배, 6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지금 그 상황 가지고는 이 전력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력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그 전선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되게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갈 때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뜨는 게 SMR. 네. 그래서 아예 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이제 소형 원전을 지어가지고 전력을 바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SMR 하면 우리나라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좀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들려봤을 때 그래도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기 때문에 일단 SMR 관련 기업들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관련주들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가 있잖아요. LS 같은 경우도 많이 넘어가 있는데, 일단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이미 매출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아요. 전력 설비가 최근에 또 재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AI발 수요 전력에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의 시선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요즘 미국 시장이 살짝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의 기술적 반등이 장 초반에는 좀 나와줬었는데 네. 이게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시그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쉬어간다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한경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작년 연말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이제 빠르면 1월 1분기 말, 뭐 좀 느리면 이제 2분기 초중반에는 미국 시장이 제법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환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나신 거 조금 원화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국장 쪽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사실 작년 연말부터 좀 많이 드려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 미국은 지금 좀 쉬어갈 타이밍입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가보다 뭐 종목이든 지수 종가보다 올 연말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신고가 다 갈아치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중간에 어느 정도 쉬어주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몰릴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추가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나서셔야지 이거 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뭐 조정이 더 깊어질 것 같다. 근데 분명히 경기 침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경기 침체 지금 아닙니다. 그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무시하시고 좀 눌림 있을 때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특히 저는 이제 올해 M7이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시면은 올 연말에는 아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 분들 잘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전략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